안녕하십니까, 양문석입니다. 청주에서 주택건설과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이 조합들이 내부 비리 의혹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벌써 올해만 여러 곳에서 고소, 고발,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복마전이 돼가고 있는 일부 청주주택도시개발조합,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책은 없는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4년, 5년 지나도 공중분해가 됐다, 돈이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다. 이러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 깜짝 놀라서 시사토론 라운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네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김용규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규입니다. 그리고 양승부 3.5.1구역 대책위원장도 자리하셨고요. 네, 양승부입니다. 그리고 김혜은 변호사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혜연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이인선 정의당 충북민생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의당 이인선입니다. 네. 자, 재개발 정비사업지구인 이 3.5.1구역입니다. 최근 이 3.5.1구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역주택조합 투쟁위원회가 조합 이사장 등을 일단 고소를 했고요. 오늘 자리하신 우리 양승부 대책위원장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데, 자, 일단 피해 규모 어느 정도로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조합원 1000여 명으로 해서 분양금이 약 290억 원으로 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290억 원 정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이 3.5.1지구 지역주택조합 시작 언제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 기간이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김 의원님께서 좀 짚어주시죠. 예, 뭐 제가 알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07년도 2월에 추진위원회가 좀 승인이 되고 2008년도 9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2008년도 같은 해에 12월 18일 날 조합 설립 인가가 났고요.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뭐 벌어지는 이제 문제가 되는 시기가 도래하는데 2014년도 10월 25일 날 재개발 조합에서 지역주택조합 총회 전환하는 총회를 개최하게 되고요. 예. 이 상황에서 또 이제 재개발 조합에서 다시 한번 또 2016년 1월 9일 날 지역주택조합에서 재개발로 다시 원상 복귀하는 예. 이런 총회 의결을 하면서 이 사이 1년 한 3개월 동안 지역주택조합원을 한 1000여 명 가량을 이제 모집하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 한 3천만 원 가량 평균 이렇게 해서 한 290억 정도를 모집을 해서 그 이후에 사실은 뭐 그 지역주택조합이 그 한 정비구역 내에 양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 사업을 좀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이것이 어려워지는 과정에서 다시 재개발 조합으로 전환하는, 사실은 이제 뭐 지역주택조합은 공중에 붕 뜨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하면서 수습하려고 하나 최근에 이제는 극단적인 어떤 한 분의 관련자가 목숨을 좀 버리는 이런 일까지 벌어진 것이 그간에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는 예.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양승부 위원장님께서 좀 덧붙여 주시죠. 일단 이 사건 관련해서 고소장을 제출을 하셨거든요. 그 내용을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저희 그 3.5.1구역 대책위원회에서는 조합원 1000여 명의 분양금 약 290억 원이 철저히 저들의 프레임 속에서 위중하고 심각하게 사용된 내용을 가지고요. 3.5.1구역 재개발조합, 그다음에 업무수임사, S시공사, 추진위 지도부 등 4개 그룹을 사기 등으로 해서 청주지방검찰청과 청주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여러 부문에서 뭐 위법적인 내용도 좀 보이고 한데, 자, 김혜은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예,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과 관련 형사상 문제는 그 조합원들이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업무와 상관없이 사용하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예. 이번 사안 역시 업무상 횡령죄나 업무상 회임죄, 그리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처벌될 소지가 높다고도 보여지고요. 예. 또한 허위 정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가가 안 됐는데 인가가 된 것처럼 해서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주택조합에서 재건축 조합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총회 의결을 거쳤다는 것은 그 주택법 위반의 소지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총회 의결을 그럼 거치면 안 되는 건가요? 총회 의결이 아니라 법원에 의하면 그게 이해관계인이 많기 때문에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예. 변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이게 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인식을 잘 못하셨나 봐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저희 조합원들은 철저히 그런 내용을 몰랐고요. 예, 지역주택조합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가는 사업으로 인식이 돼서 예. 다수의 조합원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오늘 함께하신 이인선 본부장님 현재 해당 구역에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동네가 이렇게 이 문제 좀 시끄러웠나요? 지역주택 조합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재개발 문제 때문에 해제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로 갈등이 심했었고 예. 해당 지역주택 조합의 문제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6년 1월 9일 총회 때 그 지역주택 조합원들을 또 역시 재개발 조합에 원과 똑같이 분양권을 주는 안건이 올라갔고 그게 이제 통과가 된 사안인데 예. 그때 당시 이제 지역 그 주민들께서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넣고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뭐 그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예. 그 내용에 의하면은 해당 지역에서는 재개발 구역이기 때문에 지역주택 조합으로 변경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고 두 번째 질의 내용은 그렇다고 하면 지역주택 조합에서 받은 계약금들을 조합에서 쓸 수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의 답변은 쓸 수 없다. 예. 왜냐하면 재개발 조합이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해당 뭐 자세한 것은 뭐 시청에 문의해봐라 이렇게 했었던 것이라서 예. 그 국토부의 그 답변서를 가지고 청주시청 관련 부서에 행정지도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 사안이죠.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재개발 조합으로 출발을 했다가 지역주택조합으로 갑자기 바꿨거든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예. 2008년도 12월에 청주시로부터 그 재개발 사업 승인을 받으면서 그 답보 상태였거든요. 사업이. 예. 그런 과정에서 어떤 지주분들의 어떤 재산권 행사에 대한 그 행사가 안 되면서 그 불만을 해소하고 특히 그 사업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돌파구를 찾는 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을 가지고 예. 아까 이제 그 김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2014년 12월 26일 날 재개발조합 정기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가결 후에 위법적인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바꾼 이유가 그동안 워낙 그 사업 시행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걸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주택조합이 좀 수월한 면도 있어서 이렇게 바꾸신 걸로 봐요. 제가 오늘 그 이제 재개발조합 관련자와 우연하게 이제 통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도대체 왜 재개발조합에서 지역주택조합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셨냐 이런 제가 좀 물음을 던졌는데 예. 어쨌든 그때는 이제 분양시장이 어렵고 그리고 또 그때 전반적으로 청주시의 어마어마한 곳에서 재개발 사업들이 뭐 일시에 진행됩니다. 추진위가 승인되고 뭐 한 20여 개, 한 30여 개 가까운. 예.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가 여기에 어떤 우선순위를 선택을 해서 할 정도의 어떤 붐이 일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351구역에 그러한 것까지 이제 뭐 어떤 여러 가지 사업성, 분양에 관련된 이런 어떤 그 지역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뭐 의미 있는
판단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근데 여기서 좀 이해하기 쉽게요.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 지역주택조합과 이 재개발조합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 주거를 소유하는 목적을 내 집 마련을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고요. 예. 그다음에 재개발 건축조합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 마련과 상관없이 정비 목적, 도시 정비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그 지역주택조합은 그 절차가 그 재건축 조합보다 단순하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그 시행사 이익이나 토지 금융에 대한 대출 등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지역주택조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주택조합은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공적인 영역에서 관여하는 범위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좀 불확실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말이죠. 한 지역에 두 개의 조합이 인가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3호 1구역 같은 경우에 이게 사실 인허가권이 지자체 관할이잖아요. 해당 기관에서 전혀 몰랐을지 이게 좀 의문스럽거든요. 예, 사실은 여러 가지 민원들 우리 청주시 관련 부서에서 이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고요. 예. 관련해서 3호 1구역 주택 재개발 조합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서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고 위법의 소지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좀 일을 추진해 달라고 하는 공문을 보낸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역주택조합이 지금은 이제 조합원 모집을 할 때도 지자체에 신고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청약도 한 달 내에 철회할 수 있고 그래서 계약금도 반환받을 수 있고 이런 게 생겼어요. 예. 근데 그것이 2016년 12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당 지역의 지금 주택조합들은 그 이전에 이미 설립되었기 때문에 그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고 해당 지자체도 아마도 이런 것이 있으니 조심해라라는 정도의 권고밖에 할 수 없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사후 약방문으로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원들이 피해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예. 이제서야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긴 상태인 겁니다. 그렇군요. 자, 위원장님, 지금 이 3호 1구역에서 피해본 금액이 대략 한 290억 정도라고 지금 예. 추산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돈이 지금 다 어디가 있는 건가요? 지금 이 돈은 제가 이제 어떤 대략적인 자료 가지고 확인을 했을 때 예. 짧은 기간에 대단히 유중하게 사업 절차와 목적의 용도에 안 맞게 사용된 내용이 확인이 됐고요. 예. 특히 이러한 부분들을 재개발조합 임원진 4명에 의해서 저희 지역주택조합 임원을 겸임하면서 철저하게 밀실에서 사용 심의, 지출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김 의원님 앞에서 언급하셨지만 예. 철저히 그들은 그런 내용들을 일체 숨겨왔고요.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까지는 약 8개월이 걸리면서 많은 저희가 에너지를 쏟았는데 결국은 이 프레임은 결국 재개발조합에서 시작이 돼서 저희 조합원 분양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만들어줬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합원들이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부분이 저희는 대단히 위중한 부분을 보고 있고요. 예. 이제 조합원 4명이 처음 이제 5인방인데 4인방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조합원들이 선출한 조합 임원진도 아니었고요. 결국 재개발조합에서 선임된 인원들이 저희가 정식적인 어떤 절차, 예. 어떤 저희 총회에서 어떤 승인이나 그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자기들 임의로 해서 편법적으로 구성 운영이 되었고요. 결국은 업무 수임사를 통해서 어떤 요구하는 그런 모든 자금들이 예. 철저하게 사용 심의, 지출 승인이 되었습니다. 예. 이 나중에 이 주택조합으로 알고 이제 들어온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의 추진 이 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대부분 이제 크게 이제 4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에 관련해서 모든 것들이 어떤 잘 구성이 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홍보관에서 다수의 조합원들한테 설명이 됐고요. 예. 안내가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그 과정에서 확인이 됐었고요. 특히 이제 이때 또 문제가 뭐였었냐면 시공사로 해서 포스코 어떤 그 건설사, 어떤 국제 건설사들 1위에서 한 10위권 내에 어떤 그 건설사가 참여한다는 부분이 있었고, 또한 저희들이 또 이제 안정적으로 봤던 것은 그 자금 관리가 예. KB 부동산 신탁으로 해서 되는 부분도 저희들이 또 믿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더 저희들이 이제 기가 막혔던 것은 그 홍보관이 예. 일반 분양 어떤 한 모델하우스보다 더 짜임새 있고 세부적으로 잘 구성이 돼 있어서 저희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예. 결국 이러한 청사진은 저희 그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사업이 잘 진행될 거고 예. 정말 멋진 집을 만들어 줄 거다라는 확신을 주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조합원이 되는 거로 이제 결심을 했던 거네요. 네, 그렇죠. 자, 변호사님, 이 부분에 있어서도 뭐 과정 광고가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의 불법성이나 운영 과정에서 위법성도 좀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현혹할 만한 홍보관을 보고 국내 굴지 시공사 참여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도 충분히 거기에 빠져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홍보관은 모델하우스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고요. 뭐 분양 세대, 분양 호수도 사정 변경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일반인들이 잘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그 지역주택조합에서 이런 허위의 정보를 고지해서 조합원을 모집하였다면 사기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예. 그 조합원들이 이런 걸 꼼꼼히 관리하지 않고 본인이 알아봐야 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서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상의 책임은 지금 조합원들이 져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미 상당한 분양금을 낸 그 상황이기 때문에 뭐 위법성을 인지한 조합원분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좀 억울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 전환을 위한 동의서 작성 시에도 좀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고요? 제가 이제 저희 두 번째 이제 위중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2015년도 12월 19일 날 한 예딩으로 지낸 임시총회에서 그 사업 전환이 되는 그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 철저히 그 우리 분양금이 그때 당시 한 200억 정도가 그 사용이 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러한 부분들이 철저하게 은닉 상태에서 어떤 사업을 가기 위한 타당성, 합리성을 가지고 우리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이제 분양권을 받기 위한 지푸라기를 닫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동의서를 작성하게 되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때 그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신 한 조합원께서는 그 어떤 그 소송에서 승소해서 재산권을 찾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던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S 시공사가 아주 그 1위에서 10위권 내에 우리나라의 그 건설사 예. 어떤 이런 그 컨소시엄을 구성을 통해서 강력한 그 사업 설명에 비슷한 내용으로 해서 우리 조합원들을 어떤 현혹시킬 수 있는 마음을 뺏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우리 조합원들 대부분 또 이 부분을 또 한 번 더 예. 기만을 당하면서 동의서를 작성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사업을 같이 하려고 했던 그 시공사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예. 어떤 입장인가요? 지금 저희가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현재 그 시공사 참여했던 그 S 시공사는 배제된 상태고 예. 3519호 재개발조합과 업무 수임사는 전혀 지금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삼궁 건설사 등과에서 접촉하고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연막 전술을 철저히 펼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볼 내용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또 기만하는 그런 상황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럼 어쨌거나 조합원들이 지금 바라는 점은 그 290억 원 본인이 냈던 분양금 이거를 예. 어떻게 좀 돌려받을 수 예. 돌려받는 거 예. 이거를 지금 주장하고 계신데 자, 두 분 모시기는 어떻게 이게 좀 가능할까요? 사실 이제 그 동의서를 이제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법적인 어떤 권한이 없는 거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재개발 조합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돼서 분양이 안 된 나머지 그때 뭐 지역주택조합원들한테 줄 수도 있다. 이 정도의 얘기가 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것은 뭐 아직 뭐 아직도 이제 뭐 한참 멀은 얘기고 그러면서 상황을 좀 모면하고 간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예.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업무 약정서를 맺습니다. 그 재개발 조합하고 그게 이제 2016년도 6월 1일자로 업무 약정을 맺는데 이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정 분양가로 해서 일반 분양이 끝난 후에 그 자녀 세대에 대해서 받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도 저쪽이 대단히 또 이중한 그 기만 전술에 저희들이 또 노출이 돼서 예. 철저히 그 속은 그런 내용으로 확인되고 있고 확정 분양가로 해서 받은 사례가 없거든요, 사실. 모든 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물가라든지 집가 모든 것들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나중에 향후에 대단히 문제 소지가 많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지금 이 290억 원에 대한 구제가 좀 가능할지. 그러니까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공인회계법인의 감사 자료에 따르면 그 조합원 총 분담금 288억 9천만 원 중에 17개월 동안 신탁사에 있던 약 220억 원이 소진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사상 피고인이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민사상 저희가 조합 계약을 해지하고 뭐 부당이득 반환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이긴다 하더라도 조합 측에 지금 돈이 없으면 저희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좀 집행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뭐 지금 시의원님도 나와 계시지만은 뭐 그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셔서 저희가 좀 그 오시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뭐 다른 일이 있어서 못 나오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요. 한편에서는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시 의원님들도 좀 먼저 나섰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이런 질책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어쨌든 뭐 행정이라는 것은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이런 면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직 뭐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또한 의회 또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일상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좀 저희들이 좀 살피고 그것이 그 선의의 피해들이 없도록 그 예방하는 이런 노력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 그런 여력은 없었다는 것은 뭐 온전히 인정을 하고요. 그래도 이제 일단 뭐 큰 틀에서 그렇게 겸허히 수용하지만 일단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제 자주적인 어떤 권한을 가지고 사업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좀 조합원들이 스스로의 어떤 권리와 어떤 의무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아쉬운 분들은 좀 있다. 그러나 앞으로 뭐 우리 그 청주시와 청주시를 감시 견제하는 기능으로서 의회가 존재하는 한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그리고 주택조합과 벌어지는 시민들의 이러한 불이익 어떤 문제들을 좀 살피겠다 이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예, 본부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희 정의당에서는 사실 이 문제를 진작부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비되는 것이 올해 12월인가요? 뭐 언론지상에 나왔는데 광명시 의회가 뉴타운 11군데에 대한 특별 점검반을 마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위법 탈법 사례 한 78개 정도를 찾아내서 이것을 시정명령 또한 뭐 수사가 필요하다면 수사 의뢰까지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광명시 의회는 뉴타운 사업에 관련된 뭐 그 특별위원회를 이제 구성까지 하게 된 이런 상황이었고 서울도 이제 한남 3구역 같은 경우가 재개발 구역인데 이것도 역시 서울시에서 특별점검반을 국토부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발동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시정명령 조치하고 재입찰 공고까지 내건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렇다면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제대로 하지 않은 청주시청과 관계 기관들이 직무유기다 이렇게 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결국에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좀 그 3호 1구역을 포함한 청주의 전반적인 그런 지역주택조합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뭐 여기 오늘 그 3호 1구역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여러 곳에서 주택건설과 이 도시개발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 잡음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이번 이런 사례고요. 이제 지역 주택 조합도 뭐 토지가 확보돼 사용 승낙이 되지 않으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그간에 이제 조합원들 모아놨던 문제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모아놨던 돈을 사용하면서 그것을 처리가 곤란한 이런 상황이 많았던 것 같고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이런 사업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었죠. 그래서 청주시는 사실은 통합 이후에 전반적 기조는 재개발 재건축을 억제하는 사업의 어떤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제하는 이런 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예. 의회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래서 그 직권 해제를 시가 최근에 이제 뭐 금천이나 우암동, 운천중구 같은 데는 적극적으로 행사를 해서 이제는 뭐 무조건 재개발 재건축하면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원주민들이 그 곳에서 실제적으로 거주하면서 기반 시설이 들어오고 그래서 새로운 마을로서 태어날 수 있도록 예. 이런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예. 또 다른 그 몇 개 지역 있으면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지금 뭐 대표적인 데가 이제 사직동이 이제 주택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우선 아까도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주택법과 도시정비법 두 가지 다른 법에 의해서 이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예. 이게 사실 다른 법에서 다른 것으로 규율할 게 아니라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청주시가 더 이상의 그 대규모 건설은 일단 멈추는 거, 일단 이것을 좀 해야 될 것이고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구역에서의 어떤 경비를 쓰지 않도록 더 이상의 매몰 비용이 나중에 발생하지 않도록 그거부터 좀 정지시키고 철저하게 이제 점검을 하는 속에서 뭐 다시 할 곳은 하고 하지 않을 곳은 안 해야 되는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할 때인 거죠. 지금. 예. 지금 이 3호 1구역 포함해서 주택 조합과 관련된 뭐 고소 고발도 많고요. 뭐 내부 비리 의혹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예. 제가 그 지난 8개월 동안 확인한 결과로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그 주택조합에서 법의 허점이 그 서명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거를 악용을 해서 어떤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구조임에도 사업을 진행을 시켜서 어떤 그 적용이 된 사례를 볼 수가 있고요. 그 결국은 이런 그 조합 임원진에 의해서 막대한 분양금을 사용 목적과 절차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예. 김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로? 저도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 사업부지 지주로부터 토지 사용 동의서를 80% 이상 받아야지 조합 설립 민간 신청이 됩니다. 예. 그 이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업무 대행사는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좋은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 조합원을 가입하려는 사람에서는 그 올바른 정보를 받을 수 없다는 게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 의원님도 한 말씀 덧붙여주시죠. 저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의 시작을 이렇게 보면 이명박 그 서울시장이 이 뉴타운을 대대적으로 이제 하면서 예. 어쨌든 뭐 우리 사회가 그 경제 성장을 고도화하면서 여러 도시가 이제 공동화도 일어나고 그 슬럼화되면서 그것을 재개발 재건축하는 뉴타운 사업을 갔거든요. 그 이후에 바로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뭐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앞서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부를 증식하거나 어떤 투자의 개념으로 우리 국민들 인식에 이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업에는 일단 돈이 될 거라고 하는 어떤 기대 심리가 앞서는 바람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어떤 법적인 어떤 문제점이 없는가를 살펴보는 이런 노력들이 좀 이렇게 이제 가려지거나 이제 빠뜨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실제적으로 뭐 잘 되는 데도 있었어요. 사실 뭐 재개발 재건축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두고 지역주택조합도 그런 사례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그런 위험한 어떤 상황에 놓여지는 거죠. 저는 이것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무력, 이것은 주택과 관련된 무력에서 출발하고 그것이 우리가 좀 눈이 좀 멀게 하는 측면들이 근저에는 본질적인 문제는 깔려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택조합이나 재개발 사업 같은 그 사업의 특성상 그 대상 주로 주체가 이제 우리 서민분들이거든요. 이 서민분들이 보기에 어떤 이 사업의 어떤 사업 가능성이라든가 그런 이 복잡한 상황을 세세히 따져보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 민간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대규모 주택 건설 사업은 공공이 공급을 하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민간 주민들에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합의 방식으로 했다라는 거, 이거 자체가 사실은 뭐 이런 피해를 예정한 것이죠, 이미. 예. 그래서 재개발뿐만 아니라 뭐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주택조합의 서명결의 문제 좀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그 지역주택조합의 그 뿐만 아니라 이제 재개발 총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때 굉장히 형식적이고, 소수 몇몇 임원들이 그리고 또 사실 그 임원들도 알고 보면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뭐 지역주택의 뭐 시행사나 대행사들이 만들어준 그런 내용대로 그대로 통과시키는 형식적인 것으로 진행됐고, 거기에서 조금 더 생각 있고 이러신 분들이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랬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지지 않고 예. 가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퇴장하게 하는 그런 사례들이 왕왕 있습니다. 저도 사실 2016년 1월 9일 날 당일 총회 때 제가 현장에 들어가서 목격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조차 사실 민간이 꼼꼼하게 살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오히려 공공이 제대로 예. 역할을 하는 것에 이제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역주택조합 무용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예 없애야 된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호사님. 예. 그러니까 주택 청약 없이 근데 저렴한 분양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80% 이상이 지금 시행은 되지 않았지만 예. 훌륭하게 진행된 사안도 있기 때문에 법적 장치를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국가에서 공적인 영역이 들어가다 보면 그 조합 비용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것저것 그 이해관계를 다 설정하기 위해서는 그 시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보완하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념이 그런데 그 긍정적으로 결과물을 내는 물론 그 네. 조합도 있긴 하지만은 네, 네, 제가 알기로는 그 비율이 굉장히 낮다고 좀 들었거든요. 예. 이 무용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체 100%가 있다면 10%의 문제만 있어도 크게 보면 엄청난 큰 문제를 야기하는 거거든요. 지역주택조합이 우리 지역에서는 사실은 뭐 현재 준공되어서 분양까지 된 데가 9곳이 있어요. 예. 이게 전체 26곳 중에 예. 상당히 의미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 예를 들어서 10% 이하의 누군가 문제 일으키면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뭐 1% 내지 뭐 0. 몇 %라도 우리가 크게 걱정해야 될 문제인데, 이것이 그 과정에서 의미 있는 어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제도 보완을 더 꼼꼼하게 해야 된다. 그러나 이제 법과 제도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미래에 무언가를 예지적으로다가 알고서 정비하는 이런 법은 좀 흔치 않거든요. 예. 예. 기본적으로 어떤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거기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는 수준, 계속 뒤를 쫓아가는 이런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어떤 시민들의 불편함이나 아니면 재산적 어떤 손실 이런 것들은 좀 걱정이 많이 되지만, 어쨌든 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뭐 신이 아닌 이상 100%의 완벽한 법을 인간이 창조해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양승부 대책위원장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몸소 다 겪어 오셨잖아요. 예.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희가 확인한 거는 저희 현실적으로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지역주택조합 설립과 관련해서 어떤 토지 사용 승낙서라든지 토지 수용을 확보하는 측면에 대단히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특히 토지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요. 예. 과연 95%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대단히 위중한 부분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결국 이러한 부분들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검토가 되고 보완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역주택조합 문제가 워낙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조합원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좀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시급한 부분이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이제 좀 답답한데요.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법 제도 정비가 아직 미흡한 부분, 최근에 이제 2018년도에 벌칙 조항들이 생기죠. 도정법에 관련되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정비구역에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할 경우에는 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는 이런 예. 법률적으로 이제 예전보다는 또 강화된 것이 있고요. 또 3호 1구역이 이런 사태를 벌어진 이후에 또 이제 법이 또 하나 주택법과 관련돼서 또 벌어지죠.
예를 들어서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뭐 우리 지역 같은 시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할 경우에는 예.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면 3519역처럼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생긴다라면 행정관청에 그런 사실을 알리면 이런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 예. 변호사님께서도 좀 덧붙여 주시죠. 어떤 법적 안전장치가 좀 필요할까요? 네, 내년에 그 주택법이 전폭적으로 개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청약 철회를 요청한 가입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규정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그 연간 자금 운영 계획, 자금 집행 실적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는 등 그 자금 집행을 투명하게 하는 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본부장님께서 좀 덧붙여 주실까요? 네, 안타깝게도 그런 것들이 이제 소급표가 되지 않는다는 거, 사후 약방문이 돼서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 거고, 또한 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집행하지 않는 지자체가 계속 그 행태를 바뀌지 않는다면 또 같은 피해가 또 나올 것이다. 그래서 강력한 행정 조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줘야지 된다는 것이고, 예. 특히나 이제 그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서민들 입장에서는 보다 좀 저렴한 것으로 질 좋은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잖아요. 그래서 주택의 수요는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거에 맞게 공급을 하려고 하면 그걸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지금 그 빈집이 벌써 그 2040년 되면은 전체 주택의 5%가 넘는다고 해요. 예. 그렇다고 하면 물론 그 주택의 절반이 이제 단독주택이고 또 노후화되어 있어서 새롭게 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걸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또 다시 뭐 아파트를 또 다시 올리고 이렇게 되면 이게 수급 불균형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종합계획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지금 뭐 정부에서는 또 도시대생 관련된 특별법까지 또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또 진행되는 그 건축이 한 5가지 종류가 또 됩니다. 물론 뭐 재생이기 때문에 대규모 건축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이 경우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재개발 지역주택과 마찬가지의 또 한 가지 또 피해 사례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어서 예. 관련 법들이 지금 아까 얘기한 뭐 주택법, 도정법, 또 뭐 도시재생 특별법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걸 좀 종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좀 자연스러운 건 이제 경관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관법에 의하면은 3만 제곱미터 면적 이상의 그 아파트나 뭐 이런 건축을 할 경우에는 경관 심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사실 3만 제곱미터면 지금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웬만한 데는 다 적용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법들이 이제는 좀 강화되었는데 이게 문제는 2012년, 14년 뭐 이때 이후에 생긴 법들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해당 지역들은 이미 말씀하셨듯이 2008년 이명박 정권 그 자유한국당 정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로 이미 소급표를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죠, 현실이. 그야말로 지자체, 특히 청주시의 관리 감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저희 오늘 토론 자리에도 청주시의 의견을 좀 듣기 위해서 저희가 요청을 드렸는데 아쉽게도 오질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예, 사실 뭐 안타까워요. 우리 예. 그 청주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부서의 주요한 분이 나오셔서 시민들한테 이런 상황, 본인들이 왜 그 적극 행정이나 아니면 그 제도와 무엇이 좀 부족하거나 행정 행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를 얘기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여기 나오신 피해자분이나 아니면 변호사님이나 시민단체 나오신 분들하고 같이 예. 답안을 좀 찾아가는 이런 과정이었었으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러한 집행부, 그 행정부를 저희들은 뭐 의원이기 때문에 또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것을 우리가 그 반면 교사를 삼아서 좀 더 그 의미 있는 행정 예. 서비스를 통해서 시민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양 위원장님께서도 시에 좀 바라는 점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그동안 뭐 섭섭했던 점이나. 저희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앞에서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관련 주택법이나 도정법이 명시하고 있는 내용들이 해당 지역에 잘 반영이 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대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이 돼서 저희 같은 피해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그 내용들이 수면 위로 올려져서 검토가 돼야 될 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현재 그 청주에서 인가를 받아서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 아까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 꽤 많이 있는 걸로 지금 보여요. 네.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제 좀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추진 현황을 보면 전체 26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있는데요. 이 중에 준공된 곳은 9개, 벌써 이제 분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현재 시공 중인 곳은 3곳, 그리고 사업 승인이 나 있는 곳은 3곳,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가 난 곳이 3곳, 그리고 조합을 현재 모집 중인 곳이 6곳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보통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업 성공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이렇게 사업이 좀 지지부진한 가장 큰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토지 확보 문제죠. 예. 다른 것들은 이미 토지를 100% 기정사실화서 확보된 상태에서 아파트를 건축하는데 지역주택 조합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이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겠죠. 그리고 이게 장기화되고 있으면 이제 금융 비용이 없다고는 하죠. 금융 비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예. 추가 분담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예.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사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큰 피해가 생기는 건데, 자,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 3호 1구역 사업 지금 말입니다. 예. 어떻게 이게 계속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저희들은 지금 3호 1구역은 우리가 보는 것과는 대단히 복잡한 구조로 엮여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도 그런 상태고요. 이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시공사라든지 관련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접근이 돼야 되는데, 과연 이런 복잡한 구조 속에 있는 3호 1구역에 과연 어느 건설사가 들어와서 사업을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예. 경우 S 시공사도 관리 처분 전까지 완 상태에서 그만둔 상태거든요. 예.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관리 처분 남았는데, 이 부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13만 제곱미터인데 대단히 넓은 지역입니다. 한 2,300세대인데 진행하기 위해서는 동력이 대단히 예. 큰 환경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건설사들이 과연 얼마나 올지는 미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3호 1구역. 이게 3호 1구역이 현재 이 상황이 설상가상의 상황인데요. 앞으로 더 오래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앞으로도 못 나가고 뒤로도 못 가는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임의로 사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돈을 걷어놓은 이 정도 평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의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예를 들어서 돈을 낸 사람들 어떻게 구상권을 청구할 건지, 그리고 사정당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건지가 좀 관건이라고 좀 봐요. 예. 그리고 그것을 돈을 모은 사람들, 그 돈이 정말로 다 사라진 건지, 어디에 감춰져 있는 건지, 이것은 사정당국, 현재 검찰이 진행하고 있다니까 지켜볼 일이고요. 검찰이 좀 이런 얘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국 교수를 털듯이 하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자녀금도 우리가 찾아서 예. 우리 조합원들한테 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재개발 조합, 이 문제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죠. 추진했던 중심의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지역주택조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조합원들한테 신뢰는 이제 깡그리 무너졌을 테고요. 총의를 연달하면 이제 진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겠죠. 이것을 통해서 원래 당초에 목적했던 대로 그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나갈 수 있을지 걱정스럽고요. 예. 결국은 이것이 경과하고 일정한 어떤 과정을 거치면 결국 원주민들이 도시를 좀 마을을 재생하는 그런 방향으로 수년에 걸쳐서 진행되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과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과 결부지어서 그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인선 본부장님께서는 네. 3호 1구역의 미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도시재생 사업으로의 전환을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주택 재개발 구역의 해제를 선언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고는 이제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랬을 때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해당 지역은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이해관계들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조절하고 지혜를 모을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법한 거는 위법한 대로 수사하고 처벌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만까지 되지 않는 것이라서 저는 이건 이제 정말 합동 점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는데 이 협의체의 구성은 해당 지역 주민들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미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는 것이고 청주 지역의 전체적인 문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협의체 구성해서 그 안에서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재생 사업과의 별개로 갈 게 아니라 가령 이거 좀 섣부를 수도 있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손해를 보거나 또는 뭐 이럴 경우에 어느 정도는 양보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선까지는 내가 양보하려고 하면 그 정도의 그 손실을 좀 보전해 주려고 하면 재생 사업과 요것을 뭐 바꿔서 참여하게 한다든가 관련된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조절해야 될 정치력이 이제 발휘되어야 될 시점이 이제 필요한 거죠. 아마 이 시점에서 가장 속이 타는 분들은 피해를 보고 계신 조합원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조합원분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바는 어떤 건가요? 지금 뭐 저희가 이제 소송 진행에 있는데요. 지금 저희 소송에 참여한 인원들은 사실 앞에서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업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어떤 그 분양금 관련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어려운 환경에서 내 집 마련을 꿈을 가지고 투입했던 분양금에 대해서 돈의 환수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 조합원 입장에서 정신적 물질적 피해까지 포함해서 환수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반드시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네, 지금 이 조합 이사장들을 상대로 고소를 한 상황인데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 지금 뭐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조합 비용을 다른 곳에 사용했다면 뭐 업무상 횡령, 뭐 배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조합원을 제외한 뭐 업무 대행사 관계자, 분양 대행사 뭐 그런 사람들은 그 사기죄나 업무상 배임의 횡령죄나 같이 공모했다는 그 증거를 검찰 쪽에서 마련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가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원구 그 가마지구 그쪽도 지금 사기죄, 뭐 주택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역시 공모한 적이 없다. 우리는 몰랐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참 서민들의 꿈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이제 토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가장 시급한 정책이나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씩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는 어쨌든 그 351구역 지역 주택조합에 뭐 모든 문제를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간에 지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요. 또 하나 어쨌든 사정당국인 우리 지역의 검찰, 지검에 이 문제에 있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그 이제 숨겨진 어떤 우리 그 시민들의 돈이 있다라면 그것을 좀 찾아서 돌려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한 351구역과 같이 또 다른 그 어떤 선의의 피해를 입는 그런 시민들이 없도록 우리 의회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청주시가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인선 본부장님도 네, 뭐 이게 뭐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이제 뭐 단기적이고 시급한 것들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점검반 구성해서 해당 조합이 더 이상의 업무를 진행하지 않도록 업무 중지를 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더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주택조합원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재개발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당 351구역 지역주택 재개발 조합의 업무를 중지시키는 것. 이런 이제 강력한 행정 지도가 우선 시급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김 변호사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 재개발 조합으로 건축이 되던 그다음에 아니면 지역 주택 조합으로 건축이 되는 아파트만 올라가면 문제가 없지 않냐는 그 시 관계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엄연히 다른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관계자분들께서도 이 사안의 엄중성을 좀 느끼시고 적극적으로 행정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 감시반을 한다든지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양승부 대책위원장님, 예,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려운 가운데 저희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프로에 편성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택조합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이 특히 임원진에 의해서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라든지 관련 전문가, 관련 기관에 의해서 적극적인 모니터링 포함해서 관리 감독이 된 내용을 청주 시민들께 적극적 홍보가 된다고 하면 다시는 저희와 같은 피해 사례가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청주 시민들께서도 이러한 그 재개발 조합이나 지역주택 관련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세부적으로 예. 보고 접근이 돼야 우리 같은 피해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모쪼록 이 일이 원만하게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오늘 나오신 네 분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결국 이 궁극적인 피해는 서민들이 보게 되는 고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이런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리의 감독 그리고 제도의 정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50분 동안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